미리 사는 2021 종목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차, 3차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이 폭등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 수출 기업들과 R&D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월 말 기준으로 7,70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사망자 수는 170만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의 국가들은 중심으로 2차 재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과 빠른 전파력으로 안정기와 확산기를 반복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는 다른 백신과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백신 대량 생산에 따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중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최선의 박역은 대규모 진단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 중 시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시젠은 국내 진단키트의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단기업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3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기업들도 기대됩니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주요 학회가 개최될 때마다 R&D 모멘텀에 영향을 주는데요. 2020년에는 주요 R&D 기업들이 임상적 성과를 학회에 발표할 때마다 단순 발표가 아닌 이들 성과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제넥신, 매드팩토, 오스코텍 등이 있는데요. 오는 2021년에도 1월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AACR, 미국 암학회, 그리고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등이 개최됩니다. 과거 학회가 끝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달리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향후 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한양행의 R&D 모멘텀도 기대됩니다. 2020년 1월 1분기까지 역성장하던 이 의약품 사업부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분기부터 마일스톤 수치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1년도 본업 회복과 마일스톤 수치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R&D 성과에 따라 향후 대규모 마일스톤을 수취할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4천 원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유한양행의 증권사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DB금융투자는 8만 7천 원을 제시하면서 내시 파이프라인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B투자증권과 SK증권은 8만 6천 원을 제시하면서 레저 티닙 개발에 따른 마일스톤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에 대한 증권사별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연말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DB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목표가 4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KF투자증권과 신용증권은 플랫폼 기술로 글로벌 신약 출시 기대감에 주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사는 2021 종목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년 가장 유망한 섹터를 하나 뽑자면 사실은 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요즘 다 네. 춥습니다. 네. 그 내년 제약바이오 업계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가장 수혜 종목, 수혜 섹터였으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 그 시젠을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익도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저희 추정으로는 매출액은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000%? 3배? 네. 30배? 네. 어허, 네,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주가가 정당화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셀트리온이 지금 그 치료제 지금 긴급 승인한다고 오늘 뉴스도 난 것 같은데 네, 뭐 네. 오늘 내일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크리스마스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그 셀트리온 말고 또 다른 제약사들도 어떻게 좀 효과를 보고 있나요? 글쎄요, 사실은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냥 사실 셀트리온은 신약이고요. 항체 신약 본인들이 직접 발굴한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근당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럭 리포지셔닝, 그러니까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기존에 다른 데 썼었던 약을 이 코로나 치료제로 이게 다시 임상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지금 임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근당이나 대웅제약의 의약품은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임상을 지금 뭐 2, 3상을 병합했다, 호주와 러시아에서 임상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있지 이들의 임상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낌상 마치 팬데믹 초기에 약간 좀 코로나 테마주라고 불렸던 신풍, 부강, 일양약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다기보다는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언제 또 그들처럼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좀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뭐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미리 그 봉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려왔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하루에 5천 명 이상 나오고 있고 미국은 뭐 매일 2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백신 상황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예. 일단 11월 달에 소위 말하는 백신 기업 선두 그룹이죠.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연이어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은 95%라는 놀라운 예방 효과를 보여주면서 12월 11일 미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 EUA 승인을 받았고요. 그 뒤를 이어 모더나가 94%라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면서 12월 18일 미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 두 백신 모두 미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결과가 조금은 까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WHO로부터 임상 자료 추가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좀 임상이 지연된 게 아쉬웠었던 거는 모더나와 파이자는 모두 다 mRNA 방식으로 사실은 극저온, 마이너스 70도나 마이너스 20도라고 하는 극저온 상태에서 보관된다라는 점인데 이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아데노바이러스거든요.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는 4도씨 냉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백신과 마찬가지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이 조금은 딜레이 되면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강자가 바로 존슨앤존슨의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한 데가 얀센의 백신, 얀센이 이제 J&J 자회사죠. 이 얀센의 백신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거의 비슷하게 임상 결과 발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요. 저는 요런 이 얀센의 백신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1월쯤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은 사실은 모더나 파이자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좀 목매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백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또 J&J 그 뒤를 이어서 항원 백신인 노바백스까지 그래서 다양한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까리하게 나왔다를 애매하게 나왔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부작용이나 안정성, 예방 네. 효과 우려도 여전한데 뭐 그렇게 큰 나쁜 뉴스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 약간 소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언제 보급되겠어요?
글쎄요, 보급되는 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미 FDA 승인을 받으면 그래도 좀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규모 접종 시기는 3월 달로 지금 정부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지금 사실 약간은 생산에 있어서 쇼티지가 나고 있어서 국내에까지 충분한 양이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대략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백신이 지금 보급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약간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기업들을 위주로 해서라도 조금 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더나 거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하는데 뭐 녹십자에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LG 케미칼 자회사는 LG 바이오 사이언스에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백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저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했었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직접 신약 물질을 도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건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신규 물질 도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치료제보다 더 개발 난이도는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백신 개발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신은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하니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은 많이 신청이 돼 있죠? 글쎄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임상 결과를 본 그런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네네. 그냥 한다라는 기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 개발 기업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임상, 뭐 셀트리온은 사실 루마니아에서 하고는 있지만 12월 조건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 국내 식약처지 미 FDA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신약 재창출 방식의 제네릭이 지금 정부 지원으로 받는데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백신을 아주 비싸게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임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게 더군다나 제네릭이면 우리만 지금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은 팔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비싸게 팔겠다고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물론 호재고 기대하고 정말 이게 잘 돼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미 FDA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내고 국내는 여러분 별로 사실은 국내 시장은 뭐 크게 뭐 기대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체도 국내 시장이고 기존의 제네릭 물질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과거에 기대했었던 그 수많은 코로나 치료제 지금 결과 나왔나요? 원래대로 하자면 렘데시비르는 이미 5개월 만에 임상을 끝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그런데 지금 그때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상 결과를 여러분이 과연 확인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임상 소식,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약간 소외가 된 듯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여러분께서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이었죠.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하면서. 근데 그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던 그 신약 후보 물질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리 단계였는데 이제 그들이 임상에서 본격적으로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 임상 결과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발표한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넥신도 그랬고 매드팩토도 그랬고 그리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이 정말 이렇게 잘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니 네. 정말 이런 물질을 우리나라 네. 기업이 만들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을 만큼 정말 임상 데이터들이 훌륭했습니다. 그런 임상 물질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 계속 주가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 플랫폼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알테오젠을 필두로 그다음에 레고캠도 올해 4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플랫폼 회사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올릭스도 사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기업들 여전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역량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가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뭐 미리 종목들 다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내년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야 되실 종목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기반 회사들과 항암제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상 결과 발표할 수 있는 제넥신, 오스코텍, 매드팩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사실은 올해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이렇게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다가 이렇게 관심이 꺼진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앱클론이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기업이 4월이나 5월 달쯤 카티 임상을 들어가고요. 거의 네네.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18년 11월 상하이 헨리오스의 기술 이전한 위암 유방암 치료제 임상 1상 데이터 발표가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중 항체 저희 2건의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네네. 전임상 다 끝나서 임상 파트너사를 찾고 있어서 뭐 내년도 기술 이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앱클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는데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내 식약청에 임상 1상 IND 승인 신청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서 내년도에 가장 많은 R&D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 딱 짚고 넘어가죠. 앱클론하고 유한양행. 예,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과 2021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특집으로 섹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